사실 이 731 부대의 문제는 단죄가 됐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731 부대 소속해 있던 그런 그 당시에 뭐 부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회 자체가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과거 청산이 이제 되질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이제 어쨌든 간에 과학계라든지 의학계에서 승승장구.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 이름이 이번 명단에 있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이 이시카와 타치오 마루. 이시카와 타치오 마루라는 사람인데 731 부대에 있다가 의대 교수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1950년 11월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 회사 이름이 일본 블러드뱅크입니다. 블러드뱅크. 1951년에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고 여기 주주가 누가 있냐? 이시히로라고 있습니다. 이시히로. 아까 731 부대 부대장이었어요. 게다가 대표가 누구냐? 일본 블러드뱅크 대표가 기타노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731 부대 나중에 부대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731 부대 후임이에요, 후임 부대장이 됐는데 이 둘을 포함해서 아까 말한 이시카와 이 다치오 마루가 일본 혈액은행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 1950년 이후에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 6.25 전쟁. 6.25 전쟁이 발생해요. 혈액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때 건조혈장이라 그래서 아마 아실 겁니다. 혈장을 얼려갖고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풀면 바로바로 시혈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활성화. 이게 혈액을 보관을 하려면 냉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동결 건조시키면은 가루 형태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필요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죠. 야, 어떻게 대단한 기술인데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일본 혈액은행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겠네. 황당한 거죠. 731 부대가 6.25 전쟁, 한국 전쟁으로 소속 애들이 나중에 돈을 벌었다는 거죠. 돈을 벌어서 그 이런 질문도 많이 좀 드리잖아요. 아기는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이냐.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범죄자들 한 1000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전적으로 100%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범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 중학교 때 저랑 싸웠던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입학식 때 싸우고는 친해졌었는데 거칠고 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한 건 있었지만 참 애가 순진하고 착한 애였거든요. 일반 학생하고 뭐 다르지 않았는데. 그건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언론 보도상에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사형. 제목은 강간살인. 그래요? 예. 너무 큰 충격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그 중학교 때 봤던 그 모습과 이 모습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 근데 곧이어서 또 고등학교 때 제가 알던 한 친구가 제가 경찰관이 된 후에 또 일면에 나온 거예요. 네네. 유괴살인범으로. 진짜. 또 역시 사형. 제가 봤던 모습 속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 봐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를 봤더니 결국 상황, 그들이 만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고 하는 와중에서 그 작은 것들이 자꾸 나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그걸 발견하고 제지하고 중단했어야 할 사회적 기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악마가 되고 괴물이 되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좀 해치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731 부대의 이 주범인 실행을 한 그 자들을 본다면 그 조직 안에서의 어떤 사회적 압력이나 압박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얘기인가? 그렇죠. 국가 전체를 위해서나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 돼. 731 부대도 되게 그런 명분이잖아. 이건 의학 발전에 중요한 인류에 공헌을 하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저 대상자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게 물화 현상.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는 거죠. 실험 대상으로 봐라. 우리 사건 중에도 권 교수 그때 일선에 있을 때 아마 이 사건 분석했을 텐데 인분 교수 사건. 네. 가혹 행위를 일삼은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학 교수 정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넘게 제자 전모 씨를 수십 차례 폭행했습니다.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를 시켜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뭔가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범죄자도 아니고 뭐 사회에서 뭐 소외되거나 뭐 이런 불이익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네네. 대학원의 교수와 조교들이 네네. 한 명의 다른 조교를 가혹행위하고 돌아가면서 폭행을 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건 전쟁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들을 보면 처음부터 악마였고 처음부터 괴물이었다면 그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들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각자가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권위를 가지고 필요성과 명분을 내세우고 한 명을 타겟팅하고 그를 인간이 아닌 어떤 물화로 시켜버리기 전까지는 그런 짓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상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리더의 역할인데 731 부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더라고 하는 천황이나 최고 책임자, 사령관 등이 책임을 져야죠. 네. 그들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실행자도 당연히 책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도 않고 책임을 지우지도 않고 처벌도 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이 사건의 진상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네. 속죄도 사죄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원한을 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가장 많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가 이 유태인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라고 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우리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인간들이 악인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쪽에 힘을 실어준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 악의 평범성이라 좀 대표적인 많잖아. 예가 네. 독일에서 생체 실험을 진행했던 요세프 맹겔레 박사. 요세프 맹겔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실험들을 많이 진행했거든요. 토데스 엥겔, 정말 그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끔찍한 실험을 많이 했는데 너무 좋은 아빠였고 가정적이었고 심지어 생체 실험을 자행하기 전에 피험자로 데려왔던 아이들조차도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야라고 너무 싫다 있을 정도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보였지만 제복을 입고 생체 실험을 시작하는 순간에 더 이상 인간을 보지 않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따로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